5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결과 발표 후 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일선 법원에선 판사회의가 잇따라 소집됩니다. 향후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3차 특조단의 2차례에 걸친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결심해도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년 2개월간 3차례에 걸친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단 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다시 조사를 시도해도 강제 수사권이 없는 법원 조사단이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검찰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사법부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지 되는 거지. 이것을 사법부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다음 달 4일 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회의를 엽니다. 같은 날 서울가정법원도 단독 및 배석판사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어 다음 달 11일엔 상설기구화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판사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법원의 사상 초유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나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법권 남용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대해 검찰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여러 건의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이 사법부의 정식 수사 의뢰나 고발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지금 이것만 해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도 특조단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때문인가요? 네, 일단 특조단 조사라는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사입니다. 수사가 아니고 조사니까 미진하 강제 수사권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조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해야 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나는 조사 안 받겠다 이렇게 하고 조사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문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건만 공개했습니다. 근데 공개된 문건의 제목만 봐도 상당하고요. 비공개된 문건의 제목들을 봐도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해치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검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법부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문건들입니다.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사법부 수뇌부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수사를 하게 된다면 제일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서 그 방식 등을 좀 제한하거나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종국에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고발을 한다면은? 고발한다면 혐의는 직권남용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권남용 혐의 이거 통상적으로 좀 입증이 어렵지 않나요? 이 경우에는 어때 보이나요? 네, 입증이 어려운 이제 이유는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야 되는데 이 직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특조단 조사 자체가 직권이 남용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직권남용 부분은 넘어가고 그 뒤에 것이 남는데요. 그 뒤에 것이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특조단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직권을 남용하기는 했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지는 않았으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이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법원장 또는 그 위에 법원 행정처장 등의 위법한 지시를 받아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당사자들로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한 것이라서 이분들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관점을 열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법원이 전직 대법원장을 고발해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상황에 쌓이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순실 태블릿 PC는 조작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변희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법원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법원 앞에선 변 씨 지지자들의 시위까지 열렸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들의 주장을 담아왔습니다.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조현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최순실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가수에서 최순실 PC라고 결론을 내린 적도 없고 정호성 전 비서관 판결문에도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호성 자체도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문건 받았다 진술한 적 없습니다. 한마디로 최순실의 것이라고 입증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변 고문은 그러면서 그렇게 억울하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을 내든지 하지 왜 아무것도 안 하냐며 손석희 JTBC 사장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런 피해 구제 활동도 하지 않다가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변 고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던 시간 법원 바깥에선 변 고문 지지자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도 변 고문처럼 JTBC 보도가 조작됐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 태블릿 PC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은 거였고. 진실이 어떤 특정한 권력에 의해서 묻히는 것에 굉장히 분노를 가지고.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처벌되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손석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허위 보도한 손석희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처단하고 해야 될 거예요. 이거 검찰이 이게 지금 JTBC 대변인 노릇하는 거 아닌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그동안 일개 방송사 앵커에 놀아나 저주가 걸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사태까지 이르렀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전형적인 이른바 확증 편향 증세라고 입을 모읍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증거도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수집하고. 변 고문은 손석희 사장에 대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악의적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변 고문에 대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변희재 고문의 인식과 입장입니다.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에 대한 국정원 간첩 조작 당시 유우성 씨가 간첩으로 조작될 수 있었던 건 동생 유가려 씨의 오빠는 간첩이다는 허위 자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가려 씨는 당시 변호인 접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압박에 이 같은 거짓 자백을 했는데요. 유가려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정원 간부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률방송이 이 국정원 간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입니다. 직업은 전 공무원, 죄명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유우성 씨와 함께 여동생 유가려 씨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됩니다. 유우성 씨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유가려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대면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은 유가려 본인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변호인 접견을 거부합니다. 결국 6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유가려 씨는 오빠가 간첩이다라는 허위 자백을 합니다. 구타와 욕설, 모욕주기, 잠 안 재우기를 포함한 가혹행위, 회유와 압박 등의 고초를 당한 뒤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못 만난 상태였고 여동생은 허위 자백을 이미 했었죠. 그러니까 여동생의 허위 자백이 번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접견 방해를 했던 겁니다.
권 전 대공 수사국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범죄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이 있는데 현재 유가려는 피내사자 신분으로서 접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변호인 접견 신청은 유호성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가려를 회유, 실체 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되므로 유가려와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가려 씨를 변호인과 만나게 할 경우 간첩 조작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만나게 하면 안 된다고 논의했다는 겁니다. 나아가 유가려 씨가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명한 뒤에는 국정원이 유가려는 접견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대응하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사실입니다. 접견 이건 침해는 이걸 방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허위 진술이 유지되고 간첩 조작이 계속됐고 궁극적으로는 증거 위조까지. 오늘 열린 권 전 국장의 국정원법 위반 첫 공판에서 권 씨 측은 그러나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공소 사실은 유가려 씨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전제하지만 당시 유 씨는 참고인 신분이었다는 게 권 씨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간첩 사건 피고인이 아닌 단순 참고인이니만큼 변호인 접견권과 조력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권 전 국장 변호인이 큰 소리로 이 같은 논지를 펼칠 때 권 전 국장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 씨 변호인단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애초 유가려 씨는 오빠 유성 씨 간첩 사건 공범으로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가려는 국가보안법 오빠와의 공범으로 피의자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에 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 대상이 된다는 내부 보고서가 올려져 있는 상태였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가려 씨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유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승진했고 아마 출세했던 권영 지금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차분하게 미소를 띈 모습 보면서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 접견 방해 혐의 재판을 지렛대로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것이 유가려 씨 변호인단의 구상입니다. 그 첫 단추는 국정원 조사 당시 유가려 씨가 간첩 사건 피의자였는지 참고인이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였는지 유가려 씨의 당시 신분 규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형법 내란죄에 나오는 참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4월 16일 대법원 대법정, 형법상 내란죄와 반란죄 등 혐의로 법정에 나란히 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대법원은 국토를 참절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 형법 제87조가 말하는 내란죄의 정의입니다. 12.12 쿠데타로 집권한 뒤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내란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등을 확정받은 지도 20년 넘게 훌쩍 지났습니다. 참절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참절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올바른 여자? 참절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참절, 한자로 쓰면 참람할 참자에 훔칠 절자를 씁니다. 사전적으로는 분에 넘치는 자리를 가짐, 당치 않은 고위 관직 자리에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국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부로 차지하여 주권을 빼앗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쿠데타를 통해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경우를 국토의 참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람하게 훔치다라는 이질적이고 낯선 한자 조합. 참절은 센세츠라고 발음되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 조합입니다. 이 때문에 법제처는 지난 2014년 12월 참절을 순화대상 정비용어로 지정해 법무부에 고지했습니다. 참절 대신 불법 점령 정도로 순화라는 권고입니다. 느낌은 일본식 한자와 같아 너무 생소하니까 근데 저는 무슨 뜻인지는 감이 안 오네요. 일본식 같으면 고쳐야죠. 네, 고쳐야죠. 그거는. 하지만 법무부는 3년 6개월이 되도록
참절이라는 용어를 정비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비를 안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비 계획은 있는지 등에 대해 법무부는 심사숙고 끝에 인터뷰는 안 하기로 했다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법제처는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 표현 등을 순화하라고 정비 대상 용어로 지정해 일선 부처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그뿐 대개의 경우 권고에서 끝나고 실제 이행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고 편한 용어로 바꾸는 게 그리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이 다음 달 4일 추천위원회에서 드루킹 특검 후보 4명을 최종 결정합니다. 지방변호사회 등으로부터 모두 40여 명의 특검 후보 추천서를 받은 변협은 추천 접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후보군을 가리기 위한 검증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재판 등으로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KTX 해고 승무원들이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졌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이들을 만나 공식 해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는 6월 8일 오후 3시 서울 엘타워에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법 개정안의 작업 평가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내일 변호사회 간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내일 심포지엄에선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과 로펌 프로보노 활동의 활성화 방안, 시니어 프로보노 활동의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5월 29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